금 1온스가 1만 달러까지 간다고요? 제임스 리카즈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1만 달러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이 1만 달러는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거의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큰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금 덩어리 하나가 10,000달러까지 간다고요? 또 심지어는 제임스 리카즈가 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연 제임스 리카즈는 왜 금값이 그렇게 많이 폭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임스 리카즈는 금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의 수량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부터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은 17만 톤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각국의 중앙은행과 재무부, 또 국부펀드, 그리고 IMF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이 3만 5천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임스 리카즈는 그의 책 금의 귀환에서 이런 설명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1815년부터 1914년까지 100년 동안이죠. 대영 제국이 서구 사회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금본위제를 실시했었는데요. 당시 제국 내의 통화량의 20%를 금에 기반한 화폐 발행을 했고, 또 100년 동안 그러한 금본위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라는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1913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통화량의 40%를 금을 기반으로 하는 지폐를 발행했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1971년 닉슨 대통령 때 금본위제를 폐기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금에 기반한 달러의 발행, 이 비율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금을 버리고 달러를 중심으로 미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기축 통화를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 거의 이 금이라는 이 인류의 오랜 유산을 그것도 이 진짜 돈의 역사, 이 금의 역사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심한 공격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미국은 공식적으로 금을 많이 내다 팔기도 합니다. 금값을 떨어뜨리려고 인위적인 그런 조치들을 많이 취하게 됐었죠. 하지만 미국에서 아무리 금을 모함하면서 뭐 야만적인 유산이라느니 뭐 이러면서 금을 그렇게 터부시하고 금값을 떨어뜨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새로운 경제 위기가 닥치고,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5.1 파동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 말 또 80년대 경제 위기가 닥치고 이럴 때마다 금값은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제임스 리카즈는 그의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 자료 하나를 제시합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이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GDP, 그리고 세계 인구, 금 생산량, 그리고 연준의 본원 통화량의 증가율을 퍼센티지로 제시합니다. 자,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전 세계 GDP는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는 1.2%가 증가했습니다. 금 생산량은 1.6%가 증가했습니다. 연준의 본원 통화량은 22.5%가 증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딱 봐도 뭐가 가장 비정상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까? 세계 GDP 2.9, 세계 인구 1.2, 금 생산량 1.6, 연준 본원 통화량 22.5. 미국의 달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바로 이 기간이 그 유명한 연준 의장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냥 달러를 공중에서 헬기로 뿌려댈 만큼 달러를 엄청나게 찍고 뿌렸던 그 시기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2009년에서 2014년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해내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수많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통화량은 법정 지폐는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금값은 고작 조금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리카즈는 결국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함께 이 금에 기반한 소위 새로운 근본이제, 신근본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신근본이제가 마련된다면 금에 기반한 전체 전 세계 통화량의 발급 이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고안될 것인데, 만약에 전 세계 통화량의 40%를 금에 기반하는 근본이제를 새롭게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금값이 1온스당 1만 달러까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곧 전 세계, 전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과 그리고 전 세계 통화량의 비율을 40%로 맞췄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전 세계 통화량과 금값을 100%로 일치시키려 한다면 금값은 1온스당 5만 달러까지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만 달러.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 세계 경제가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고 엄청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는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 바로 그 지폐가 종이 조각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에 기반한 근본이제가 도입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시점이 온다면 정말 금값이 1온스당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도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가격 조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현실이 당장 닥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뜬금없는 상상력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럽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독일 경제가 최근에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제조업 지수 PMI가 4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최근에 47.8까지 하락한 것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죠. 만약에 유럽과 미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면 제임스 리카즈가 주장하는 금값이 1온스당 1만 달러로 고정되는 근본이제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멘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